네, 안녕하세요. 소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. 저도 과거에 5년 정도 집 안에서만 보냈던 시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은 과거의 저처럼 은둔 상태에 놓인 당사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회사의 이름은 안 무서운 회사고요.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규라고 합니다. 확실히 예전엔 이게 개인적인 어떤 문제나 개인의 게으름 이런 걸로 치부하던 시선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는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누가 상담하러 와서 그러시는 부모님도 있었어요. 너 제대로 안 하면 이 사람처럼 된다?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, 그 당시에.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체에서 그래도 꽤 다뤄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나 봐요. 아직 센터가 없거나 어떤 민간 단체도 없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청년들이 있고 야 어쩌면 우리가 될 수도 있대 라던가 야, 이게 마냥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생각해 주는 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. 인터뷰 요청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. 제가 최근에 22년도, 23년도 이런 거 다 정리해 보니까 연간 100건 정도씩은 들어오더라고요. 확실히 이 문제가 조금 손에 잡히는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. 그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했을 때 20살이 가장 많다고 나왔어요. 근데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그냥 인생의 전환기마다 내가 속하지 못한다는 위축감을 느낄 때 그럴 때 뭐가 좀 삐끗하면 은둔이 되는 것 같아요. 20살이 가장 많은 건 사실이지만 문의 중에 생각보다 이혼 이후에 은둔했던 사람들도 연락이 꽤 와요. 그리고 해외 유학에 갔는데 거기서 적응을 못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실직한 뒤로부터 안 나간다고 와이프분이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취업을 못해서 그냥 청년들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성과를 냈더라도 거기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발생할 확률이 꽤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서울대 가거나 조기 유학 갔다 이러면 엄마가 야 쟤는 저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결국 제 고객이 돼요. 그런 걸 보면서 사회적으로 지금 당장 뭘 잃었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에서도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. 그런 거를 굉장히 실감하고 있습니다, 현장에서. 사실 쓰레기장 방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갭은 엄청 크잖아요. 만약 제가 주식이라면 저는 한 40배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아무런 자격증도 없거든요. 지금 면허도 없어요. 당연히 위축이 됐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은둔할 때 생각해보면 편의점 알바 공고를 봐도 와, 나 담배 이름 못 외워서 혼나면 어떡하지?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, 그냥. K2에서는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너무 위축돼 있다 보니까 그 포스기를 찍는 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.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. 그 대중들이 사용하라고 만든 기계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깨우쳐 가면서 생각보다 세상이 그렇게 어렵게 설계되지 않았군. 이런 것들을 감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그 감각이 떨어진 거죠. 마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야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.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막상 제가 일하는 사람들은 다 교수님, 박사님들이에요, 항상. 근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박사님들도 지각을 하고 생각보다 별로인 아이디어를 가져오기도 해요. 그러면서 뭔가 허술함을 본 거예요. 아, 박사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군.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뭔가 나도 나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겠구나.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깨달아간 것 같아요. K2의 이전 대표님이 되게 허술하고 덤벙대고 잘 까먹거든요.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거지? 라는 생각을 들게 해요.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줬던 게 항상 기억에 나거든요. 나 같은 사람도 하고 있어 라고 이제 서툰 한국말로 인생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허술함을 좀 보여준 어른들, 저는 그 어른들이 저를 변화시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세상을 무섭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랑 안 놀면 되는 것 같아요. 야, 너 지금 해도 늦었어 라던가. 저희 아빠 그런 말 엄청 많이 했거든요. 그 말대로라면 저는 지금 망했어야 돼요. 근데 아빠 말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.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사회적 스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죠.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하자면 무섭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랑 굳이 놀 필요가 없다. 여러분들도 고민을 결국 얘기할 때를 잘 생각해보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머리가 돌아갈 거예요.
얘기할까 말까.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이제 얘기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결국 누굴 골라요. 그게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. 뭔가 그래도 얘기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는 사람. 이런 수치스러운 얘기, 이런 논란이 될 만한 얘기도 저 사람이라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들어주지 않을까? 너무 나쁘게 안 받아들여주지 않을까? 이런 기대감이 드는 사람. 그게 저는 안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많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고립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, 제가. 상담사도 있고 의사도 있어요.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동료들도 있고 심지어 가족이랑도 이 대화가 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뭐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동의 안 해요. 저는 엄청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런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들이 되게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도움을 요청하는 게 당연해지면 되는 거죠, 결국에.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당연해지면 고립될 수가 없죠. 그게 근본적인 예방이라 생각해요. 지금은 모두가 현장의 경험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다 동반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그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는 게 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. 생각보다 정보가 너무 없는 대상이에요. 은둔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이 종사자가 불안해지지 않아서 결국 더 유효한 도움을 주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들의 부모가 뭘 강력하게 요청하면 빨리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애를 쓰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기도 합니다. 10년을 누군가 은둔했다. 아니면 여러분들이 10년을 은둔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 가지 마음의 재정비를 하고 또 다시 사회기술을 쌓고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다시 나가고 이러는 시간이 최소 은둔한 시간의 절반만큼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도 방문 상담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가요. 뭐 1년 정도는 사람 취급도 안 해주겠지 뭐. 그게 더 건강한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들의 부모도 우리 애가 지금 20살 청춘인데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? 하면 불안해지지만 그런 부모님에게도 늦게 나와도 괜찮습니다. 자녀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.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가지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